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네요. 저희 아이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해요. 저희 아이는 일본 간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고 혼자서 집도 잘 구하고 핸드폰 개통하고 통장 만드는 것 같은 외국인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일본은 집 계약하는 것도 사실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처음부터 구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되게 좀 까다롭잖아요. 법적 용어도 많고. 그랬는데도 혼자 가서 부동산 계약도 잘했고 집도 꽤 좋은 위치에 좋은 조건으로 집을 잘 구했고, 집을 구하고 나서 핸드폰 만들고 통장 만들고 이러는 게 한국처럼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잘 처리하고 지금 이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럴 때까지만 해도 얘가 일본에 가서 혼자서 살겠나, 그냥 말로만 가고 싶다고 저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었는데 고3 때도 사실 그렇게 현실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사실 고3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온라인 수업 한국에서 듣고 있을 때도 저놈 새끼가 말로는 지가 혼자 잘한다고 해도 막상 혼자 가면은 저 제대로 하겠나, 맨날 집은 돼지우리 되고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러면서 사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좀 그냥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하고 있고 집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집에 필요한 물건 같은 것도 자기가 잘 찾아봐서 스스로 필요한 것들, 또 엄마한테 부담되니까 좀 싼 걸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잘 지내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ADHD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아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저희 아이가 이렇게 혼자 잘 커서 혼자서 잘 지낼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를 다 버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다 포기했었거든요. 그냥 사람으로서만, 사람 도리만 잘하고 살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저희 아이가 그냥 방구석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러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못 내려놓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차라리 받아들이고 저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이한테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곧 아이를 함부로 대해도 되고 아이를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아이들을 믿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내 아이는 천천히 자라는 아이고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정서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그냥 저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자라는 게 아니고, 꼭 지 손으로 찍어 먹어서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지만 스스로가 그거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지켜보는 부모가 속이 터지는 그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도 잘하거든요. 어쨌든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를 그래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하고 계속 비난하고 도대체 네가 사람 노릇은 하고 살겠냐 하면서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진 부모하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남의 집 아이들은 다 잘 크는 것 같고 남의 집 애들은 다 문제없이 지 할 일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걔네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ADHD가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사실 힘들긴 해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아이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 1시간, 2시간 꼴로 전화를 했었어요. 1시간, 2시간 꼴로 전화를 하고 전화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회사
회사로 전화하고 핸드폰 전화 꺼놓으면 회사로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민폐예요. 그런 아이가 지금 커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요. 저희 아이가 일본으로 가겠다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 저희 아이도 알죠. 엄마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없어. 이런 걸 아니까 제가 처음에 내걸었던 조건이 일본어는 너 스스로 해야 된다. 일본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지 엄마가 그래도 미술학원은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아이가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했어요, 그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그만큼 더 잘하고 그만큼 더 좋은 자양분을 가진 어른이 되고 자기를 믿는 어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부모가 밑거름이 돼줘야 아이들도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이 뻔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통 아이들은 뭐 그래 그냥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애들은, 특히 저희 아이 같이 고집이 센 아이들은, 아마 다른 아이들도 고집이 다 셀 거예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도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돼요. 다 겪어봐야 돼요.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실패를 겪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대신 아이가 안전한 범위 내에 있다는 거를 아이한테 항상 알려주고, 아이가 실패하고 돌아왔어도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그것만큼 자기의 밑거름이 되는, 어른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과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다 부모님의 여러 가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컸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겪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더 실패 경험이 많다 보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많이 인정과 더 많은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그 감정들이 강할 것이고, 그리고 밖에서는 굉장히 비난받고 실패하면서 계속 좋지 않은 대인관계를 겪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집에서까지 반복하게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까지 아이한테 보여준 태도는 내가 가진 거는 없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지만 엄마는 끝까지 너를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엄마가 너의 마지막 믿는 그 한 사람이다. 엄마가 항상 네 옆에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더니 그래도 아이가 한 고2, 고3까지도 진짜 안 크는 것 같이 그랬거든요. 머물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고3이 지나면서 20살 되면서부터 아이가 쑥 성장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아이가 엄청 성숙해졌다, 그 나이 또래 애들만큼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도 정말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과거에 고2, 고3 때를 돌아보면 지금 저희 아이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큰 거예요. 저는 그것만 해도 아이한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를 어떤 희망으로 삼는 분들도 많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러우시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자란 게 어떤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기다리고 지켜주고 참아내고 아이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보통 ADHD 애들이 그 학습장애가 와서 지능 발달에 약간 지연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학습장애 없이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만 있는 경우라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천천히 와요. 천천히라도 오니까 우선은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사춘기 지나면서부터는 엄마 아빠한테 미친 듯이 상처 많이 주고, 저도 알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상처받고 저도 매일매일 아이랑 싸웠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키웠지 저 새끼 맨날 갖다 죽이고 싶다 그러고 저도 그러면서 키웠어요. 저는 혼자였으니까 오죽하겠어요. 더군다나 어디 가서 저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사실 말도 못하고 혼자 키웠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낳았잖아요. 내가 안 믿어주면 저 아이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특히 저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지지해주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아니면은 저 아이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 제가 저희 아이가 ADHD라고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극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는지 잘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그냥 크면은 나아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엄마, 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아이인지 아냐고, 저 아이를 저렇게 키워내는 일이 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냥 아이를 키우는 일도 힘든 일인데 내가
저 아이를 키울 땐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근데 엄마한테도 힘들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나 혼자 키웠잖아. 그러면 내가 오죽했겠어. 왜 엄마는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자식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그런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 되게 상처받았었거든요. 부모라는 부모의 품이라는 게 자식을 이렇게까지도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저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사랑이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저의 강박은 저희 아이를 저처럼 키우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아이를 키운 거거든요. 제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아이가 술렁술렁 큰 것 같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 동안은 말로 다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견뎌야지 어떡하겠어요. 내가 부모니까. 덕분에 아이가 잘 커졌고 아이가 너무 잘 해줘서 아이한테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 아마 받아들여지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빨리 받아들이실수록 아이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시간은 더 빨라집니다. 아이한테 더 많은 거,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마시고 아이가 가는 방향을 뒤에서 그냥 묵묵히 따라가 주시면서 큰 개입은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스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 주시는데 큰 개입은 할 수 없지만 그 방향 정도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방향 정도만 같이 생각해주고 잡아주는 정도만 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 힘들 거예요. 사춘기 왔고 이랬으면 아이들도 사람들이랑 관계하는 거 너무 힘들고 학교에서 거절받는 거 힘들고 자꾸만 실패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부모님들하고도 관계에서 힘들고 아이들 되게 힘들 거예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참 잘못한 게 많고 실수한 게 많더라고요. 저도 매일매일 아이랑 미친 듯이 싸우고 전쟁이었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놓지 않았던 저의 그 신념이 아이를 이렇게 그래도 잘 크게 해줬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거 뭐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가 없이 어른이 됐어도 그냥 사회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뭐 마찬가지 당연한 거겠죠. 그래도 스스로가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자기를 믿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해서 부족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반대로 아이들이 부모를 다른 부모랑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부모도 아이도 서로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운명으로 묶인 관계니까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으로 끌고 가야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거는 좀 포기하시고 아이들한테 너무 높은 기대감, 너무 많은 요구 그리고 아이들 비난하고 아이들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방법은 그거였었고 우선 부모님들 마음속에 그 가치관이 서 있으면 다른 행동,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때 흔들리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을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 키우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내 아이를 진짜 잘 성장한 어른이 되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얘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날들 되시고 건강한 날 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